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 경영 환경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주제인 이 R&D 세액 공제 및 연구 인력 개발비, 세무, 법무 리스크 대응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이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R&D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후 검증 절차가 늘고 있어서 이 연구 인력 개발비와 관련된 세무 조사 그리고 이 법정 분쟁 리스크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에서는요, R&D 세액공제 제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까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조세팀 변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 조세 동향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돼서도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시행된 법률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기업 부설연구소 관련해서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2000년대부터 기업 부설연구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해서 수가 늘어났다가 2021년도 코로나 때 갑자기 확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다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 코로나 이후로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불안정 상태가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욱 강화된 심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조 1항에 근거하고 있고요. 내국인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 번째는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의 추세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정의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에 대한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OECD의 플라스카티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 그리고 이전 가능성 또는 재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은 일반적인 관리활동, 그리고 시장조사나 판촉활동, 그리고 일상적인 품질시험이나 반복적인 정보수집활동,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서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제시를 했다가 소명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선행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그리고 양산준비 활동 등이 있습니다. 양산준비란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 활동입니다. 이와 반대로 비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일상적인 개선 활동,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활동, 단순 조사 인용 활동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첫 번째로는 인건비입니다.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연구를 전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연구원이
다른 경영 활동에 대해서 겸업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연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재료비 관련해서도 안내를 드리면 변본품, 이제 재료 등에 포함되는 부분과 재료가 아니라 생산의 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재료비에 포함되는 부분만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에는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 위탁 비용, 그리고 기업의 사업 운영 관리 지원 활동 관련 시스템 개발 위탁 비용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위탁 공동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이 있습니다. 인력개발비 관련해서는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에 대한 위탁훈련비,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훈련 실시 비용, 이런 부분들은 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인력개발, 기술 지도,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시간 등 이런 데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단기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혜택을 찾아서 써먹어야겠죠. 네, 그리고 공통비용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일반 연구비인가 아니면 신기술 연구비인가,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로 우선 산입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료비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내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전심사 제도 자체는 세액공제 전에 먼저 관할 세무서 그리고 국세청에 지출 비용이 공제가 가능한 비용인지 적격성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비용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 신청 절차를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17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전심사 제도를 사용한다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세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심사 절차는 홈택스를 통한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관련된 기초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빙해야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혼자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겠죠. 그럴 땐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심사 신청서 그리고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이 기본 신청 서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자료입니다. 이때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 노트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계획했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 그리고 이전 가능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 안에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그리고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 노트 이걸 통해서 이 연구가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위탁 연구개발비 증빙 이렇게 3가지 증빙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의 경우에는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액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구원 한 분당 급여가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해서 우리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데 그걸 뺏기는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건비 증빙도 잘 해야 합니다. 업무 분담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화 해야 하고 조직 구조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그걸 연구원분들에게 항상 인지시켜야 됩니다. 너는 연구원이고 전담 연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챙겨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증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비와 생산비는 다릅니다. 연구를 위한 재료비인지 생산을 위한 비용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증빙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의 증빙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위탁계약서가 가장 기초가 되겠죠. 위탁계약서를 우리 항상 했던 건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는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료들을 챙겨서 증빙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의 정의를 굉장하게 엄격하게 보는 요즘 추세에 따라서 계획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도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분들에게 좀 업무가 과중될까 싶지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구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연구를 했고 언제 자리를 비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진행한다면 항상 회의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서 증빙하는 방법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꼭 필요합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구매 내역서, 사용 기록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재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재고를 운영하고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연구위탁 계약서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너랑 나랑 오래 했지, 알고 있지, 잘했을 거라고 믿어 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는 순간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기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시설 임차료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지급증빙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자료들을 잘 챙겨서 제출했고 그리고 세액공제도 받아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서류 작성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은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후 검증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별, 항목별 작성해서 증거서류를 꾸준히 남기셔야 하고 5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행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를 구비해서 입증하면 충분히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성, 체계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 연구개발 활동이 있는데 양산준비 활동도 이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고객사 요구사항에 기반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적격인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적격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조사하고 이를 인용하는 재인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게 나의 연구 자료야 하고 제출했던 게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연구했던 자료를 그대로 베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서 연구 개발 자료들을 만들었다가 가산세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부적격 사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사 인용의 경우에는 부적격하고요. 그리고 수탁한 연구활동, 그리고 일상적인 개선, 시장조사, 판촉활동 등은 부적격 연구개발활동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대상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유탁연구비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에 관련된 쟁점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인건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연구원 전담 여부입니다. 연구 외의 업무를 시키는 순간부터는 불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왜 경영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을 연구 전담으로 또는 연구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자격 충족 여부, 석사나 박사 연구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연구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주주임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특정 요건 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업무만 하시는 분은 연구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비 관련해서도 연구용, 생산용 구분한다고 했죠. 외주 가공비는 적격성이 있고 그리고 재료 사용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하는데
어떤 증빙을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시제품 테스트를 할 때 이 재료를 사용해서 내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건 연구에 사용된 것이다 라는 재료 사용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쟁점은 위탁기관의 적격성, 그리고 연구 내용의 적격성, 계약 형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연구 결과의 기속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됐던 건 계약 형식 및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걸 아예 매뉴얼화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인정 사례 관련해서도 연구개발 활동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신규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개선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이라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창의성이 부족한 경우, 아까 그 5가지 요건 말씀드렸죠. 그 5가지 요건에 들지 않으면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이것들이 각각 하나씩 다 사례가 있는 거다 보니 연구개발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빙자료 관련해서도 연구개발 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연구노트가 부실하거나 연구개발 보고서가 미흡하거나 지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 서류를 제대로 마련해두지 못하면 이후에 작성한다고 해도 충분히 소명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구개발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인가, 그리고 신규성, 기본 제품 대비 기능적 변화, 성능의 개선이 있는가, 창의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실험이 있는지, 불확실성,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품을 완성하는지, 체계성, 연구들의 직무 영역이 확실하고 그리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재현 가능성, 결과물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재확인 가능한지, 이 요건들을 모두 체크리스트에 적어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은 일반적인 관리 지원, 시장 조사, 판촉, 일상적인 품질 시험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세액공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2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연구개발비로 5억을 썼다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4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혜택이죠.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그 다음 해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자료들을 준비해서 사전심사 제도를 하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고 같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그 뒤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과세관청이 이미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다시 이걸 파헤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심사 제도에는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통해서 세액공제만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인력 관리를 해서 명확하게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 공제율이 줄어들지만 대기업은 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중에 이만큼 유리한 혜택은 없었다. 그래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구개발 자체는 기업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더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관리를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원하시는 그런 기업을 하실 수 있기를 저희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세무법 관련된 법들은 조세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세무사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올해 또 바뀌어? 올해 또 개정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법령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